순열 배웠고, 이제 순열을 잘 세기 위한 동지가 도구 맞나요? 도구? 툴. 영어로. 자, 잘 세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인 사용 설명서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고, 순열이란 걸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네가 배운 것 중에 예를 들어 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순열을 쓰는 게 아니에요. 순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상황일 때, 첫 번째 어떤 전체가 있을 거예요. 뭐 전체에서 뭔가를 뽑는데 이제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어떤 느낌 자체는 비슷하거든. 심지어 어떤 문제는 전략도 비슷해요. 뭐 제한 조건이라던가 비슷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가 중요할 때는 순열이란 걸 씁니다. P를 쓸 건데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시면 사실 나오는 상황들이 비슷하거든. 특히 뭐 일렬로 나열한다. 이 상황 딱 나오면 이제 순열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유형들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전략을 암기를 할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웃, 이웃하는 문제라든가 이웃하지 마, 뭐 이런 문제, 혹은 뭐 교대로라든가 아무튼 뭐 그런 상황들은 그냥 이제 전략을 암기해가지고 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질문부터 받고 오늘 조합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학교에서 이제 수업 나가고 계실 건데 저희도 토요일부터 이제 원부터 복습을 할게요. 이번 시험범위. 혹시 시험범위 나온 학교 있나요? 는 없고요. 자, 질문하세요. 일단 오늘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좀 시간 부족해가지고 순열 그 유형 남은 게 몇 개 있어. 그거는 조금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고 제가 이번에 베이직스에는 지난 시간에 못 풀었지만 문제 풀어보시면 뭐 비슷해요. 자, 비슷한데 한번 질문할 거 없나요?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물어봐. 자, 동진아 뭐 8번 문제 한번 질문할 건가 뭔가. 우리 동진이는 책 물론 이게 앞에 있으니까 잘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일단 책을 뭔가 이게 안 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약간 보면 뭔가 이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나 봐. 8번 더 드려요. 자, 베이스에 여기 몇 쪽인가요? 143쪽에 8번 한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요거는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마 풀어본 친구들은 대충 이제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되긴 해요. 배운 대로. 자, 어떤 내용이다? 자, 읽어보시면요.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순열 문제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읽어보시면 홀수는 홀수끼리 제가 색깔로 보일까요? 자, 여기 있는 홀수는 홀수끼리 그리고 짝수는 짝수끼리 이웃하게 해줘라. 뭐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요거 동진아 그럼 하나 아무거나 예시 하나 들어볼 수 있어? 어떻게 배워라면 이렇게 돼? 예를 들어 아무거나. 나열할 건데 홀수끼리 짝수끼리 이웃하게끔 어떻게 하면 돼요? 제 말의 뜻 여러분 이해했어요? 그냥 이해했는지. 그리고 여기는요 나중에 이제 문과 확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정말로 원래 그런 전략을 그냥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을 이해하면 그런 전략이 만들어지는 거야. 혹시 소민이 요 상황 하나 예시 아무거나 말할 수 있겠어? 뭐 아무거나 괜찮은데. 2, 4, 1, 3. 응. 저 지금 소민이 잘 말했잖아. 2, 4, 1, 3, 5 요렇게 배열하는 거 맞아요? 네. 네, 말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부터 전략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짝수끼리 홀수끼리 같이 있으라는 얘기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이웃의 전략이 뭐였냐면요. 그럼 자 짝수끼리를 뭐처럼 보자. 한 개처럼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웃이라는 게 결국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 그냥 하나처럼 보자는 거예요. 다시 자 이번 경우는 홀수끼리도 이웃이니까
우리가 배운 전략을 두 번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로 보시면 그럼 동진아 지금 여기에 원래는 5개를 되어 있는데 자, 몇 개가 있는 것처럼 보자는 거야. 2개가 있는 것처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다음 전략은 뭐였다? 이제 이 친구를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2개를 배열하는 거는 이제 2패까지 되겠죠? 2패까지.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랑 바뀌는 경우랑 두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항상 주의할 거는 이제 이 이웃 관련 문제는 여기 안쪽에 있는 걸 고정을 좀 해줘야 돼요. 얘네끼리 바꿀 수 있는 거잖아. 2, 4, 4, 2. 혹시 요거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열할 때는 팩토리얼 쓸 겁니다. 2패까지, 두 가지 맞아요. 2패까지. 다시. 얘를 배열한 거는 몇 가지 있게. 얘네끼리 바뀌는 거. 3팩토리얼 게. 이렇게. 해서 요게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전략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아마 다음 장에는 제가 알기로 어떤 문제는 이웃이랑 이웃하지 마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쓰는 겁니다. 전략. 이런 식으로. 다시 이웃이 2개면요. 2번 하시면 돼요. 배우면 돼요. 자, 한번 정리해봐. 자, 또 한 번 질문 받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내용은 경우의 수 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중2 때 배웠었는데 그때랑 달라진 건 뭐야? 이제 도구를 배우는 중이에요. 잘 세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 또 질문할 거 없어요? 10번이요. 사실 방금 제 설명 들으셨나요? 방금 이 문제랑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제 설명 들었으면 얘는 맞았네요. 10번 문제 방금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해해 보시면 10번 문제는 세 쌍의 부부가 있는데 6명이죠. 그러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이렇게 세 쌍의 부부가 있는데 6명을 배열할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끼리 이웃해라 라는 말의 일이나 이웃하는 게 총 몇 쌍 생겨요? 방금 이 문제가 2쌍 문제였거든요. 그럼 얘는 3쌍이면 3쌍을 하나씩 고른 거예요. 그럼 이해돼? 이제 그 다음에 이웃 관련 보정을 3번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바뀔 수 있잖아. 자, 뭐 그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풀어보세요. 똑같이. 자, 또 질문하세요. 그럼 동진이 9번 풀 수 있겠네, 이제. 해봐. 안 하면 안 늘어. 계속 말하지 마. 쌤, 저희 복습 언제부터 하나요? 토요일부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복습을 할 수도 있지만 계속 말하잖아. 내가 매년 느끼는 게 이 한 학기 농사의 이제 포인트는 기말고사야.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대부분 그냥 평탄을 쳐. 공부를 좀 오래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그렇잖아. 새 책을 사도 앞에는 시꺼매. 그 앞에는 막 열심히 풀다가 뒤로 갈수록 흐지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책을 좀 이제 일단 한 번 정도 끝을 내놓는 게 나중을 위해 도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경우의 수는 계속 말하지만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지금과는. 느낌이 중요해. 오히려.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 13번. 좋습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 요거 좀 재밌죠? 자, 이번 문제는 문제 하나에 뭐도 들어있고 한번 밑줄 그어볼까? 자, A와 B는 뭐해라? 이웃해라. 옆에 있으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 누구는 C와 D는 이웃하지 마세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2개 섞여 있잖아요. 자, 뭐 하자고요? 자, 틀린 친구 지금 보세요. 2개 섞여 있으면 자, 우리가 배운 전략을 둘 다 쓰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웃의 전략은 뭐라고요? 한번 써볼까요? 일단 이웃의 전략은 이렇게 한 개로 보는 게 전략이죠. 그리고 자, 혹시 동진아, 이웃하지 마의 전략이 뭐더라? 자, C와 D 이웃하지 말래요. 전략이 뭐였죠? 그쵸. 일단은 너 말대로 C, D를 잠깐 빼놓을게요.
C, D를 잠깐 빼놓고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는 거잖아. 자, C, D는 빠져 있고요. 자, A, B는 한 개로 봤어요. 그럼 나머지가 누구다? 일단은 E, F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운 걸 둘 다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해야 돼. 이런 거는 그동안 수학을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간 센스가 삽니다.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요거 배열할 거거든. 자, 배열하는 거 몇 가지예요? 자, 이거 지금 3개라고 보셔야 돼요. 예, 이웃입니다. 3팩이잖아. 그럼 저는요, 이제 그냥 전략 배운 대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웃이잖아. 이웃 관련 보정 한번 해야겠네. 곱하기 얼마? 자, 요거 A가 이웃을 해야 돼요. 쟤네끼리 바뀔 수 있는 거잖아. 몇 가지예요? 자, 2팩까지 맞아요. 요거는 이웃 관련 보정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웃하지마를 넣어서 끝내야 되거든. 혹시 이웃하지마 넣는 방식은 기억나시나요? 얘네끼리 이웃 안 하려면 어떻게? 여기 사이사이에 넣어줘야 되는 거 맞아? 주의할 점은 여기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이웃이거든. 자, 그럼 여기다가 뭐 쓰면 되고? 이거는 할 수 있겠지? 뭐? 4. 네 군데 중에서 뭐? 2개니까 뭐 해줘야 돼? 이거는 기본 문제 아니에요? 정리해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여기를 하다 보면요, 여기에 고수가 되면 뭐가 되냐면, 여기 내가 쓴 이 풀이가 설명이 된다. 어느 순간에. 정말로 이게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 300을 썼는지, 왜 200을 쓴 건지, 왜 4P를 했는지. 그러니까 너네가 정말로 이걸 도구로 쓴다는 말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우리가 몰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상황이니까 이 도구를 약간 쓴 거야. 이런 상황일 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 지금 질문 나온 것들은 좀 예상했어요. 이건 제가 원래 시간이 없어가지고. 혜린 앞에 10번 나왔어? 똑같죠. 이웃이 2쌍 이상이면 그냥 2쌍 이상을 2번 이상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물어보세요. 정진아 또 물어보세요. 자, 또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비도 추정 느리고 다음 추석에 여러분들 추석 때 아마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쉬거든. 여러분 토요일 한번 빠지겠네요. 자, 질문 또 할 거 없으신가요? 소미하고 질문할 거 없니? 앞쪽 해줄게요. 하세요. 139쪽에 16번이요. 자, 139쪽에 16번이요. 이 문제요. 자, 요거는 도로망 길찾기 문제네요. 자, 일단 읽어보시면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 여기 막 길이 나와 있잖아. 그 사실 이 길찾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이 뭐다? 크게
루트를 잘 나누시면 돼요. 길찾기 문제. 자, 크게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집에서 출발해서 A를 들렀다가 도서관 바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나눌 수 있는지 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집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 수 있다? B로 갔다가 도서관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집에서 출발해서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도서관 갈 수 있고요. 네 번째, 집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A로 갔다가 도서관 갈 수 있고요. 첫 번째 혹시 이거는 나누셨나요? 나눴어요? 그럼 그 다음 이걸 세면 되는데 이제 몇 개 세는지 세는 거 보이려요? 요거 세 가지, 요거 한 가지, 요거 두 가지니까 이럴 때는 곱하는 게 맞겠죠. 한 세트니까 6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세시면 돼요. 자, 길찾기 문제는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고 이렇게 크게 나누시면 됩니다. 또 자, 질문하세요. 아예는 지문할 거 없어요? 자, 열심히 하세요. 학교 가보시면 좀 달라진 거 안 보여, 애들? 다 똑같아요. 자, 23분인데, 자, 25분에 시작을 합니다. 질문도 없으면. 자, 1분 뒤에 갈게요. 자, 이 사람들 베이스 먼저 볼게요. 따라오세요. 페이지는 145쪽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숙제로 21번 문제는 일단 빼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또 책에 따라서 그냥 하나의 유형 문제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뭔가
왼쪽에 이제 포함된 것처럼 나왔는데 뭐 하나의 유형 문제로 따로 그냥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동진이한테 요구한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뭔가 새로운 시행이 나오면 이 상황을 간단하게 예시라도 들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보는지 한번 간단하게 예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상황부터 이해해볼게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전략을 내가 꺼낼 거야. 그 상황을 이해해서. 아,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세면 되겠구나. 그런 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야 되는 파트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좀 그냥 좀 그런 걸 잘하면 잘하더라고요. 보통은. 자,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볼게요. 자, 이번 문제 읽어보시면 자, 선생님 2명과 선생님 2명,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거예요. 총 6명이죠. 근데 문제에서 사건이 뭐다? 선생님 사이에 선생님이 2명 있으니까 선생님 사이에 2명의 학생이 오도록 해야 돼요. 네. 자, 그럼 요만 이해했어요? 선생님 사이에 2명이 오도록 세워라. 자, 제가 여러분 편의상 한번 역시나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보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선생님 2명을 제 마음대로입니다. 소문자 A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학생 4명을 뭐 대문자 A, B, C, D라고 할까요? 제가 아마 첫날 필기했지만 이런 것도 일종의 그림이야. 저는 항상 그림과 함께 합니다. 어떤 내용을 공부할 때. 자, 이렇게 두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황 아닌가요? A, 뭐 B, C, B, A, D. 이런 상황 맞나? 선생님 사이에 학생이 2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다시 뭐 하나 더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뭐 A, 뭐 B, 뭐 C, D, A, B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사이에 학생이 있다 2명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리 녹아나서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딘지도 알고 있어요. 엄청 많은데 케이스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셀 건지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제가 보통 이 문제를 부를 때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요 좀 한 덩어리 문제라 불러요. 물론 이건 제가 쓰는 말이야. 이건 제가 쓰는 말인데 실제로 이제 요 이름 안에 좀 전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 해보시면요 이게 약간 요런 상황을 말하거든. 다시 선생님 2명 사이에 학생 2명, 선생님 2명 사이에 학생 2명 요런 상황인데 자 일단 이 제목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그럼 어떻게 배열하든 간에 잘 봐. 여기 지금 제가 빨간 색깔로 네모치는 요거 보이세요? 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거 맞나?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같이 다녀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 2명과 학생 2명. 그치?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이 이름을 약간 이 4개를 약간 묶어서 한 덩어리처럼 보자는 그런 얘기야. 그리고 약간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하나를 필기하자면 약간 이웃과 유사해요. 어떤 면에서요? 다시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이 가만 보면요 이웃은 아닌데 어쨌든 이웃처럼 이렇게 4개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웃과 유사하게 전략을 세워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어쨌든 한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첫 번째 그럼 자 이 한 덩어리를 뭐처럼 보자? 여기다가 필기해 볼게요. 함량처럼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저 4개는 항상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해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딜 가든 같이 움직여. 이거를 하나처럼 보자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 몇 명이 있는 겁니다. 1명, 2명, 3명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3명을 제가 지난 시간에 별표치고 앞으로 배열한다. 자, 팩토리얼 부터 배열입니다. 3팩까지 경우가 생겨요. 이해돼? 그런데 자 이웃과 유사하게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는 게 세부적으로 이제 여기에 어떻게 되는지를 또 잠깐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정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보정은요. 자 일단 요거는 봐봐. 일단은 요 껍데기는 정해준 거야. 3팩까지. 자 그 다음 보정은 자 여기에 선생님 2명이잖아. 여기 선생님이거든. 선생님끼리 바뀔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끼리도 물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뭐 2패까지 두 가지 2패. 요거는 선생님끼리 바뀌는 걸 보정해 주는 거예요. 쌤들끼리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서 자, 이웃과 다른 게 하나 보정할 게 더 있어요. 어디? 자, 이 자리에 지금 학생이잖아. 근데 학생이 누가 올지도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맞나? 다시 이 학생이 누가 올지도 우리가 몰라야지. 뭐 이것처럼 B, C가 올 수도 있고 요것처럼 C, D가 올 수 있잖아요. 요거 보정도 할 겁니다. 자, 얘 보정은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학생이 총 몇 명 있다? 자, 4명이잖아. 자, 말로 해볼게요. 자,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여기 2명 가운데 오는 거니까 2명을 뽑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래? 싫어하겠죠? 뽑아가지고 저기다가 P. 자, P라는 의미는 뭐라고? 얘네들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열을 하는 거예요. C, D, D, C처럼 이렇게 해서 쓰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덩어리 문제라고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푼다.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자, 한 덩어리 문제. 자, 그럼 이 문제가 하나밖에 없잖아. 아쉬운 마음에 제가 바로 밑에다가 혹시 공간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요거 문제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기다가 추가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다른 책에는 이게 원래 하나의 유형입니다. 유형인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같이 다뤄주고 있는데 원래는 이런 취급 다가리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자, 추가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2명 그리고 학생 뭐 5명. 이거 어차피 이번 문제는 선생님 사이에 학생이 3명 오는 경우. 3명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문제 풀 때는 꼭 저런 그림을 한번 간단히 그려봐. 그림을 잘 그릴수록 거기 안에 전략이 보일 때가 많아요. 뭐 이웃이라던가 이웃의 말하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림을 잘 그리시면 돼요. 자, 다시 추가 문제입니다. 한번 기호로만 써보세요. 계산 가능한 친구들. 선생님 2명, 학생 5명. 일렬로 세울 건데 선생님 사이에 학생이 3명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양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해보시면 실제로 얇잖아. 전체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그 처음에 기본적인 내용 숙지를 잘 해야 돼. 그리고 느낌이 중요하다. 추가 문제. 선생님 사이에 3명 오는 거. 자, 한 번씩 만들어 보셨나요? 자, 같이 가볼까? 그럼 역시나 제가 이 상황 한번 위에다가 그림으로 한번 묘사해 볼게요. 그림으로. 자, 이번에는 그냥 말로 쓸까요? 선생님 2명 사이에 뭐 학생 3명 들어온단 말은 학생 2명은 바깥에 어딘가 좀 있겠죠. 이런 상황이잖아. 한번 전략 세워볼게요. 첫 번째, 제가 이 문제를 한 덩어리 부르는 게 이제 이렇게가 항상 같이 움직여요. 어떻게 그리든가. 이거를 한 명처럼 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유사하게 먼저 배열을 합니다. 3패까지. 그리고 곱하기 보정을 할 건데 첫 번째 보정. 선생님끼리 바뀔 수가 있어요. 보정하자면 2패까지가 되고 두 번째 보정. 요 사이에 학생이 3명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배열될지까지를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 쓴다고? 학생 총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배열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P를 쓴단 말은 뭐 배열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순서가 중요하겠다. 그럼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요거 바뀔 수 있는 것도 고려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정답이다라는 거죠.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키워드마다 다 전략들을 암기를 할 겁니다. 이해도 하시고요. 오케이? 정해보세요. 자, 이어서 유형 95번 갈게요. 자, 이 친구 별표 하나 칠게요. 이 친구는 오늘 조합에도 사실 조합에도 이런 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막 색다른 게 아니라
말했잖아. 순열과 조합은 그냥 순서가 중요하냐만의 차이거든요. 자, 2번 유형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참고로 중2 때 당시에도 이 적어도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적어도라는 문제인데, 자,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22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역시나 한번 느껴볼게요. 뭐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영화 좋아하세요? 액션 영화 3편, 공포 영화 3편 중에서 하루에 2편을 관람을 한대요. 대단하네. 자, 2개를 골라가지고 내가 관람을 할 거다. 자, 여기까지 끊어보시면 이 문제는 순열 문제란 거 아시겠어요? 역시나 차례대로, 특히 이 말 때문에 뭐다? 이 말 때문에 이 문제는 순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계속 강조하냐면 우리가 오늘 조합을 배우고 시험 때는 아무도 안 알려줘. 순열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 그러니까 항상 느껴야 돼. 그러니까 순열 문제는 보통 이제 대표 문제가 일렬로 문제인데 순서가 중요한 그런 시행이야. 뭔가 순서가 중요해. 자, 차례대로 관람한단 말은 순서가 당연히 중요해요. 이해돼? 예를 들어 공포 영화 먼저 보고 액션 영화 보는 거랑 액션 공포는 다르다는 거야. 아시겠죠? 어쨌든 순열 문제인데 자, 뒤에 사건 볼게요. 사건이 뭐다? 이 키워드 한 번 더 발표. 적어도 한 편의 공포 영화를 관람을 하세요. 그런 거 몇 가지냐? 혹시 그런데 제가 아마 이거 저기 앞에 그 집합 때도 한번 말한 적 있겠네. 이 적어도란 말이 나온 적 있어요. 혹시 이 말, 혜린아, 이 말 이해했어? 자, 2편을 볼 건데 적어도 한 편을 공포 영화를 보래요. 뭔 소리야? 자, 여러분들 이 말 뜻 이해하셨어요? 역시나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예를 들 수 있는지 이런 거 어떻게 보는 건지. 자, 이 말을요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면 자, 크게 2가지인 거 아세요? 사실 이 문제 풀이가 하나가 아닌데 이제 이 2가지 풀이 중에서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한번 크게 요 크게는요 실제로 한번 세본다고 치면 크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자, 액션 영화 한 편 보고 공포 영화 한 편을 보는 방법도 해당이 돼요. 적어도 한 편 보란 말은 최소, 제가 이 말도 한 적 있을걸? 이 말이 어려운 친구는 최소 물결표의 뉘앙스 이해하는데요. 최소 한 편의 공포를 봐야 돼요. 혹은 2번째, 뭐 액션 영화 아예 안 보고요. 그냥 공포 영화만 2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2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2개를 따로따로 세는 것도 실제로 가능은 해요. 한번 보여줄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푸는 것도 가능은 한데, 근데 이제 이거를 따로따로 풀려면,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를 풀려면 오늘 조합이 좀 필요해요. 사실 이게 아직 배우기 전이야.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따로따로 세는 것도 가능해요. 몇 개 더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보여드릴까? 여러분 얘는요 셀 수 있어요. 그냥 공포 2편 보는 거. 공포 3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뽑아서 배우라면 이게 공포를 2편 보는 방법이에요. 총 6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예세고 예세는 것도 가능한 문제예요. 자, 이건 어쩌면 봐봐. 이건 어쩌면 직접 세는 방법이야. 제가 지금 이 문제를요 직접 그냥 나눠가지고 세겠다는 방법이야. 근데 자,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요 제가 이 말한 적 있을걸? 혹시 아연아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남은 가수 일수가 뭐 남았지? 자, 액션 하나, 공포 하나 있고 액션 1개, 공포 2개 있잖아. 남은 한 개가 뭘까요? 액션 몇 편? 2편, 공포 1편. 그러니까 이제 요거 남았잖아. 여러분 혹시 요 3가지가 모든 경우에 쓴 거 아세요?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그럼 자, 이 키워드는 원래 어떤 전략이냐면 결론입니다. 이거를 직접 세는 것도 가능해요. 첫 번째 풀이. 사실 이 정도는요 이걸 직접 세는 건 나쁘지 않아. 뭐 오래 안 걸리거든. 근데 원래 이 적어도가 들어가면 직접 세는 게 가짓수가 엄청 많을 거예요. 경우의 수가. 즉 어떻게 하자고? 자, 얘를 직접 세지 말고 어떻게 하자? 자, 이게 전략인 거야.
즉 어떤 식으로?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를 빼자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빼자는 거예요. 전체에서 뭐를 빼자? 액션 영화만 2편 보고 공포 영화를 안 보는 걸 빼주자는 게 전략이에요. 원래 이 저그드란 말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간접적인 풀이가 더 빠른 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세시면 정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액션 영화 2편 보는 걸 빼주시면 최소 한 편은 공포를 보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고, 한번 경우의 수를 세볼게요. 전체 개수는요, 전체는 보통 시행까지 보시고 전체를 쓰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시행이었잖아. 자, 6편 중에서 2편을 보는 방법이 전체인 거예요. 자, 얘는 몇 가지다 그러면? 이거는 6P라고 쓰면 되겠죠. 6개 중에 아무거나 2개를 뽑아서 배열하자는 거예요. 차례가 중요합니다. 빼기, 자, 액션 영화 2편을 보는 거. 뺀소미야 몇 가지게 기울었으면? 이게 약간 지난 시간에 제한 조건 같은 거예요. 액션 영화 2편이니까 얘를 아예 빼는 거야. 여기서 뽑는 거지. 몇 가지? 3, P, 2. 요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자는 단어가 보통 적어도란 키워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키워드가 딱 나오면 뒤도 보지 말고 요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말을 직접 이해하시면 적어도란 말은요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돼? 처음부터 이 큐 나오잖아. 이렇게 안 푼다는 거예요. 물론 가능은 해요. 직접 세는 것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지 말고 이런 식으로 차라리 전체에서 이 말의 여집합, 오랜만에 이 말의 바깥쪽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한 편의 공부를 본단 말의 바깥쪽은 뭐다? 둘 다 액션을 보는 게 바깥쪽인 거야. 그거를 빼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23번 문제 보이세요? 몇 번 연습해 볼게요. 오늘 조합에도 요 유형이 나와. 근데 요런 어떤 느낌을 주는 단어구나 부터 기억하세요. 특히 적어도라는 키워드 나오잖아. 무조건 이런 뉘앙스로 풀라는 거예요. 차라리 전체에서 저 말의 바깥쪽 여집합을 빼주자는 거예요. 자, 23번 문제입니다. 한번 씩 세워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키워드별 전략을 다 암기하세요. 키워드별. 적어도 이웃하지 마, 한 덩어리, 교대로 다 전략이 있어. 2의 배수, 홀수, 짝수, 5의 배수 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노가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정말 시간 많으면 하면 되는데 시간 많아도 보통 그런 친구들 있잖아. 그 가끔 막 인터넷 짤 올라오잖아요. 노가다 기껏 했는데 한두 개 빼먹고 세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는 그냥 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이런 전략들을 다 암기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특히 적어도 별표 줬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인 집합에도 이 적어도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 기억나?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몇 개냐? 그 당시에 본 적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23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어른 2명, 어린이 4명, 일렬로 세울 겁니다. 순열 문제구나. 그런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자, 끝이 두 군데 있잖아. 왼쪽 끝, 오른쪽 끝. 적어도 한쪽 끝에는 어른을 세우고 싶다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돼? 자, 이 문제를 이해했으면, 다시 이 문장을 이해했으면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그럼 동진아, 전체에서 얘를 셀 건데 전체에서 뭐를 빼주면 쟤랑 같을까? 자, 여러분들 적어도 한쪽 끝에 어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끝이든 저기 끝이든 어른이 한 명 서 있으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의 바깥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양 끝에 누가 오나요? 어른이요? 어린이 맞습니다. 자, 양 끝에 어린이가 오는 걸 빼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요게 아까 그 여집합 마인드예요. 제 바깥쪽은요 양 끝에 어린이 없는 거예요. 즉 이것 빼고는 전부 다 나머지는 한쪽에는 어른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해돼? 항상 이런 적어두란 말 나오면 요거를 좀 상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세볼게. 요게 전략입니다. 그럼 나 가운데는 이제 뭐 어린이 2명 남았고 어른 2명 남았는데 뭐 가운데는 아무렇게나 배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전략입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전체는요 6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니까 전체는 6회까지입니다. 6회까지 중에서 자, 어떻게 하자? 양 끝에 어린이를 배열을 하고 싶다. 요게 바로 왼쪽 20번 문제였죠. 양 끝에 배열하는 문제. 자 어떻게 쓰죠? 자, 양 끝에 먼저 어린이를 배열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총 4명 있잖아요. 4명 중에서 몇 명을? 2명을 뽑아가지고 배열을 하자. 자 혹시 이 파란 색깔로 쓴 게 제가 지금 방금 말로 했던 거를 보고 하나 빌려 쓴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 자 여기는요 무조건 내가 쓴 식도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정말이야. 정말 잘하면 이게 다 설명이 돼요. 특히 어려운 문제를 풀수록 좀 식이 막 복잡해지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이 돼. 이건 전체를 구하고 이거는 양 끝에 어린이 배열한 겁니다. 4명 중에 2명 뽑아서 배열하자는 거고. 배열했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이 가운데 배열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가운데 몇 가지 배열하는지. 근데 가운데는 특별히 조건이 없잖아요. 남은 4명을 아무렇게나 배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 이게 정답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20번 문제 아까 질문이 안 나왔는데 20번의 양 끝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생깁니다. 양 끝에 먼저 배열을 하고 가운데 돌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 있는지. 자, 한번 계산해 보시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24번 문제. 자, 한두 번 더 하고 좀 식이 이른데 일단은 조합을 그러니까 조합은 좀 한 1.3배속 할 거거든. 그러니까 기호만 C로 바뀌었을 뿐이야. 이런 뭐 약간 스타일은 비슷하니까. 순서가 중요할 때는 P를 쓰는 거야, 순열. 순서가 안 중요할 때는 조합을 쓰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자, 24번도 일단은 그러니까 이해부터 하란 말이 그 말인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럼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세볼까? 그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 수 있니? 그런 식으로. 자, 1번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풀고 뭐 잠깐 쉴까 그냥? 다들 완전 피곤해 하시네. 조합은 오늘 제가 하루 만에 못 끝내요. 미리 말할게요. 조합은 이제 오늘 다음 시간 뭐 한 1교시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일단 스케줄 미리 말할게. 조합 한 1교시면 끝나고요. 2교시는 특별히 다른 거 안 하고 그동안 밀린 뭐 숙제 검사라든가 질문 한꺼번에 다 받겠습니다. 일찍 슬슬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토요일부터는 이제 1학기 때 라이트 쌤 책 가지고 오세요. 동재이를 뽑아드린 거 있잖아. 안 보냈죠? 뒤에 있거든. 그거 가지고 오시면 되고 원부터 복습 들어갑니다. 아마 학교에서 하고 있을 거고 저희 얼마 전에도 한 2주를 했었거든요. 했으니까 뭐 기억나시겠죠?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약간 지루해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활력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케이크.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첫날에 필기할 때 잘 세기 위한 팁으로
그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일종의 그림의 난이에요. 위에 써있지만 더 잘 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에요. 아시겠죠? 한 번 더 쿠키 몇 개? 2개를 배열을 할 거예요. K, 쿠키, K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할 거예요. 근데 자, 문제에서 사건이 뭐라고? 쿠키랑 쿠키 사이에 적어도 1개의 케이크를 진열을 해주세요. 뭐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간단히 그림으로 한번 상황을 이해해 보자면, 또 역시나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일단 쿠키가 2개 있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쿠키, 가운데 K, 쿠키, K, 뭐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여기 사이에 적어도 1개의 케이크가 진열된다. 이런 말인 거잖아. 또는 자, 쿠키, 가운데 K, 쿠키, K 이런 상황도 포함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은 최소야, 최소 안 하는 거는 2개도 괜찮아요. 혹은 세 번째, 쿠키, K, 쿠키. 자, 이 문제를 직접 푸실 거면 이 3가지를 다 푸시면 돼요. 가능해. 근데 보통 이 적어도는요, 이거를 다 푸는 게 좀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워낙 양이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혹시, 아연아, 여기에 안 써있는데 안 물어봤구나. 소미야. 여기에 안 써있는 나머지 1가지 가능성이 뭔지 아세요? 그쵸.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 안 써있는 나머지 하나가 이건 거 아세요? 사이 아무것도 없네요. 총 이게 원래 4가지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 4가지가 전체.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전체인데, 다시 원래 이 문제는 얘를 직접 센다고 치면 이거를 세면 직접 세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세실 건지, 혹은 직접 세지 말고 뭐 하자? 전체에서 이거를 빼낼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야. 앞에도 그랬었고.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 마지막 경우는 가만 보니까 지난 시간 내용이죠. 이웃하는. 어차피 이 문제의 전략은 뭐다? 전체에서 쿠키끼리 이웃하는 걸 빼주자는 거예요. 흐름 이해돼? 그럼 남는 게 뭐다? 이제 이웃하지 않는 사이에 뭐 들어있는 것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한번 정리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빼주는 게 아까 말하자면 간접적인 세기 방식, 간접적으로. 이거를 다 세는 것도 가능해요. 한번 심심하게 해보세요. 이거를 세는 거 우리 배웠어. 이거는 자, 이거 직접 쓸 때 필요한 게 방금 위에서 배운 한 덩어리 문제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요거는 양끝 문제, 양끝 문제. 그러니까 직접 세는 거 가능한데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필기를 나름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기억하세요. 이거 별표입니다. 적어도. 자, 전체에서 쿠키끼리 이웃하는 걸 빼주시면 요 3개만 남겠죠. 자,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자, 54분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잠깐 다음 장 읽어볼래? 그 다음 장의 25번은 여러분들 한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형 97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사전 먼저 아세요? 무슨 거야? 사전 먼저 아세요? 영어 사전? 혹시 종이로 된 거 써본 적 있어요? 써본 적 있어, 어릴 때? 여러분 사전이 안 쓰잖아요.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다음 장에 있는 97번이 사전식 별이라고, 사전을 실제로 써봤으면 그 사전이 되어 있는 순서가 있어요. 그거를 세는 문제인데 약간 이제 이게 말만 해도 올드하잖아. 요즘은 약간 빠지는 주제라 일단 제가 여기 이렇게 넘어갈게요. 급한 것도 아니고, 혹시 나중에 학교에서 했다, 사전식을 했으면 그 학교를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간 55분. 자, 정각하게 쉬었다 갈게요. 5분 마시겠습니다. 자, 1교시 내용은 한 덩어리 문제.